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존재합니다. 혈관은 혈액의 통로로서 심장을 중심으로 혈액순환을 돕는데요. 혈관 가운데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심장에서 나와 가슴을 지나 복부를 가로지르는 대동맥은 다른 혈관에 비해 단단하면서도 두껍고 탄력성과 수축성도 높은데요. 그 이유는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강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혈관에 생기는 많은 병 중에서 동맥이 탄성을 잃고 늘어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동맥류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심장에서 나와서 가슴과 복부를 가로지르는 대동맥이 늘어나는 병을 대동맥류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뱃속에 있는 대동맥이 늘어나는 병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혈관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그 순간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 환자는 100%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1에서 5%가 이미 작은 복부 대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여성보다 남성에서 대여섯 배 더 잘생기며 흡연은 발병 위험률을 3배에서 6배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흡연자로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면 발병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동맥은 혈관이 두껍고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고무줄처럼 어느 정도 당겨지거나 늘어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래 사용한 고무줄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면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동맥도 탄력을 잃으면 심장에서 뿜어지는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를 못하고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들, 특히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같은 것들은 각각이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복부 대동맥류를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받았던 가족력이 있다면 이건 역시 고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동맥류는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흉부와 복부 대동맥류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복부 대동맥류가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무서운 이유는 병이 심각하게 진행하기까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탓에 복부 대동맥류를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무서운 점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늘어나 있다는 것 이외에는 혈액순환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특별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신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꼽 밑에서 맥박이 느껴지는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자가진단법이 있긴 한데 이것으로 복부 대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복부 대동맥류가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맥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진단법만으로는 배제하기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던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하게 되면 그 순간 심한 복통 또는 등 통증을 유발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초기 선별검사로 초음파 진단이 가능합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 유무가 확인되면 혈관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혈관 구조까지 파악하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남성은 55세부터, 여성은 65세부터 권고 대상이 됩니다. 2cm 이상 5cm 미만의 작은 복부 대동맥류로 이미 검진받았다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초음파 또는 복부 혈관 CT를 촬영해야 합니다. 결국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핵심은 이것이 언제 터질까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이 되었다고 해도 사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만약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이 되었더라도 크기의 증가가 미미하다면 위험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꾸준한 추적 관찰만으로도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언제든지 터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검진으로 복부 대동맥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되었다면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혈관외과 의사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기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다행히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치료하는 건 아닌데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기대 여명, 동맥류의 크기,
성장 속도, 파열 위험도 등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치료법은 크게 개복 수술과 중재적 시술로 나뉩니다. 중재적 시술은 늘어난 복부 대동맥류 안쪽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여 대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치료인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수월한 치료 방식이지만 모두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이 되었다면 우선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혈관 중재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재적 시술의 장점은 역시나 개복 수술에서 발생하는 복부의 수술 상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흉터의 문제가 아니고 입원 기간,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중재 시술은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는 복부 대동맥류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혈관 내에 장치를 설치해서 복부 대동맥에 가해지는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도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중재적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통해 복부 대동맥류를 절제하고 인조 혈관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이는 개복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대동맥류의 치료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치료법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현재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중재적 시술은 시술 후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합병증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와 기대 여명, 개복 수술을 견딜 수 있을 전신 컨디션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중재적 시술은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이 시술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재 시술이 더 좋다, 개복 수술이 더 좋다 보다는 시술 또는 수술이 가능한 혈관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은 혈류가 지나가는 길이고 그 혈류들은 심장에서 시작된 혈압이라는 압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동맥은 항상 이 압력에 노출돼 있어 모양이 변형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복부 대동맥류는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일찍 치료받는 것이 최선인 만큼 평상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열되지 않은 복부 대동맥류를 잘 준비해서 치료한다면 수술 또는 시술 후에 1% 정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에 직접적인 처치를 가하기 때문에 혈전이 날아가면서 다리나 골반의 장기들을 손상시키거나 혈관에 설치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또는 개복 수술 시 사용하는 인공혈관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대동맥과 장이 늘러붙는 대동맥 장관루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배를 눌렀을 때 대동맥 박동이 느껴지면 모두 대동맥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손목에 맥을 짚으면 맥박이 느껴지듯이 복부 대동맥도 정확하게 촉지하면 당연히 맥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에 살이 많고 내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부 대동맥을 촉지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날씬한 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복부에서 맥박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부에서 맥박이 뛴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불안하신 분들이나 60세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복부 대동맥류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이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혈관에 병이 있어서 혈관을 수술했다고 하면 일단 무언가 상당히 무섭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혈관 자체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인공혈관이나 스텐 그라프트가 삽입되었다고 해도 직접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잘 치료된 복부 대동맥의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상처 회복이 마무리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진단됐다고 모두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진단되면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 질환, 흡연력이 있는 50,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검진을 통해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의 질환은 결국 관리의 차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잘 관리하고 담배는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역시 조기에 잘 진단하여 관리하면 환자분들께도 또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로서도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으시다면 검진을 통해 본인의 복부 대동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